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최신의 주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ITQ 파워포인트 2021년 10월달에 진행된 정기검정 A형을 2016 버전으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크게 상관하지 마세요. 1교시 문제지가 A형이고요. 2교시 문제지가 B형이에요. 묻는 기능은 같습니다. 실전 풀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60분 시험 시간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소요 시간 대의 배점을 감안해서 점수가 큰 파트를 집중 공략하겠습니다. 전체 구성은 제일 먼저 하고요. 슬라이드 5, 4, 3, 2, 1, 6순으로 하겠습니다. 시험장 환경으로 풀이 진행해드리면 시험장에는 자색을 착색하시면 감독쌤이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 제한 프로그램 더블클릭해서 실행시켜라 라고 해요. 더블클릭.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 입력하고 로그인하라 라고 합니다. 수험번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지정한 다음에 복사해 놓으시면 좀 수월하세요.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맞느냐 확인 예 누르시고요. 이후 컴퓨터가 비활성화되어지면 문제를 배포하는 타임이에요. 과목이 섞여서 시험 봅니다.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문제를 배포받고 감독생이 다 문제를 배포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라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2016 실행시킬게요. 더블 클릭.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 파일 저장해야 됩니다. 배포하는 문제지에 보면 수험자 유의사항이 답안 파일의 저장 위치는 고정이에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파일명은 반드시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빠르게 저장하는 방법, F12번 기능키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12번 기능키를 누르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바로 떠요.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안에 수험번호 아까 복사한 거 붙여넣기 하시고 빼기 본인 이름 그 다음에 확인 눌러가지고 저장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요. 파워포인트는 전체 구성 요구 조건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전체 구성 요구 조건. 전체 구성은 두 가지인데요. 요구조건이 슬라이드 크기는 고정입니다. 반드시 A4 용지로 수정하라 라고 못 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는데 문제집 보고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에 슬라이드 크기부터 디자인 탭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누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을 해서 슬라이드 크기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면 크기 목록을 선택한 다음에 A4 용지로 선택을 바꾸세요. A4 용지 선택 확인 누르면 너비가 약간 좁아질 거예요. 그림을 어떻게 맞출까? 최대와 맞춤 확인 그 다음 맞춤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 슬라이드 마스터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편집을 최소화하는 슬라이드 레이아웃은 세 번째 거예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선택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문제지 요구 조건을 보게 되면 대상이 두 번째, 여섯 번째 슬라이드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는 건너뛰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를 참조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겠는데 대상은 3개입니다. 상단, 제목 밑에 깔리는 도형과 우측 하단 로고 이미지, 좌측 하단 로고 이미지, 우측 하단 페이지 번호. 자, 출력 형태를 살펴보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살짝 배치를 제가 조절해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조금 하고요. 제목 도형부터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목 글자 상자 있죠. 이 제목 글자 상자를 선택을 한 다음에 테두리를 드래그해서 요 꼭지점이 여기에 오게끔 이동시키세요.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조절점을 이 너비로 넓히세요. 이렇게 넓힙니다. 됐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면서 밑에 깔려있는 도형 두 개거든요. 폭에 있는 도형 두 개인데 밑에 깔려있는 도형 파악해보니까 오각형이 깔려있어요. 이렇게 오각형이 깔려있거든요. 삽입 탭에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립니다. 도형의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중간에 있는 오각형 눈대중으로 이렇게 크게 잡아주세요. 됐죠? 놓으세요. 최초로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수정을 합니다. 도형 체육의 색깔 자체를 기본 색깔 외에 다른 색깔로 해주는데 저는 추천은 녹색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문제지가 컬러가 아니에요. 흑백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밝은 거는 한 세 번째 정도 추천드리겠고요. 60% 더 밝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꼭 요구조건 사항에 보면 테두리가 선 없음을 요구를 합니다. 반드시. 도형에 대해서는 선 없음을 꼭 요구하니까 도형 윤곽선을 없음을 하세요. 윤곽선 없음. 그 다음에 현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도 테두리가 없음으로 됩니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위에 포개지는 도형 자체는 좀 더 어두운 배지 도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의 기본 도형에서 배지는 두 번째 줄의 끝에서 두 번째 있어요. 원통형 왼쪽에 배지 도형.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해당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데 체육 색깔 자체는 어두운 색깔. 네, 어두운 색깔 녹색 톤 저희 밑에 두 번째 거 추천드리고요. 자,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깔려있는 그 제목 글자 상자를 위로 올려야 돼요. 밑에 깔려있으니까 얘를 위로 올려야 돼요. 제목 글자 상자 선택 마우스 오른쪽부터 맨 앞으로 가져오기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누르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글자 내용이 보이게끔 하면 제일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목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전체 구성이 주어집니다. 제목 글꼴은 도둠의 40포인트 흰 색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홈 탭이 글꼴의 서체는 돛움마 갈 때 움입니다. 네, 돛움. 네, 돛움. 직접 입력하면 돛움. 엔터. 그리고 크기 40포인트. 40 입력하고 엔터키. 글자 색깔 흰 색깔. 글꼴 색깔 첫 번째 테마색 흰색 심표 배경일. 가운데 맞춤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단락 그룹에서 수평 영역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면 해당 제목에 대한 건 끝났고요. 다음 하단 로고 이미지는 로고 2.jpg를 삽입하라. 네. 삽입 탭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 이 디바이스에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PC의 문서의 ITK 폴더 안에 픽처 폴더에서 로고 2 1, 2, 3 주직에서 삽입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회색 투명색 설정 요구됩니다. 그림 도구 서식의 조정 그룹에서 색을 선택하세요. 색. 조정 그룹에서 색 펼치고요.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찾아지고요. 클릭. 마우스 포인트를 회색에 클릭하면 투명하게 처리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고요. 해당 크기 및 위치 문제지에 맞게끔 크기 및 위치 문제지에 맞게끔 배치하는데 자 왼쪽 하단에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크기가 이만큼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모서리 단 조절점을 자상량 방향으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단부에 날짜 상자 있죠. 해당 날짜 상자 위에 포개지게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 모노 하는 부분은 요 번호 영역 상자 꺽쇠 샵 꺽쇠 되어 있는 거 선택하고 홈 탭에 자 문제에 요구 조건은 없지만 모범 답안을 주는 설명드리면 크기를 16으로 하시고요. 크기를 16으로 하시고 글자 색깔을 검정을 하세요. 글꼴 색깔 검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해당 위치가 출력 형태 보니까 오른쪽으로 약간 이제 위치를 이동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살표 방향 키로 이용하시면 돼요. 오른쪽 방향 키로.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에 대한 조건이 고정적으로 두 번째 페이지부터 여섯 번째는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게끔 요구를 하거든요. 삽입 탭에 가서 삽입 탭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에서 설정을 합니다. 머리글 바닥글 클릭한 다음에 체크박스 두 개 체크하세요.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되 첫 번째 슬라이드에 표시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 슬라이드에 표시하지 않음 이 두 개 체크 한 다음에 모두 적용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서 밖으로 빠져나왔고, 첫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엔터키를 5번. 전체 슬라이드 개수 6개로 만드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구성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 그 다음에 실전 풀이로 해서 1, 2, 3, 4, 5, 6으로 하지 마시고요. 5부터 공략할게요. 5번째 슬라이드가 배점이 100점 배점인데 솔시간 대비 배점이 높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슬라이드 5에 대한 차트 슬라이드부터 작업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차트는 묶어 세로 막대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슬라이드의 제목부터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제목 글자 상자 클릭, 5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5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글자 상자 클릭한 다음에 제목 내용을 3점 이중 언어 교육 한 칸 띄고 선택 언어 현황이라고 입력을 이렇게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차트 삽입해야 되니까 텍스트 입력 상자에 있는 차트 삽입 개체, 네, 요거 차트 삽입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문제 조건은 고정적으로요, 묶은 세로 막대형을 요구를 해요. 기본값입니다.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이 기본값이니까 확인 버튼 누르면 차트가 삽입되면서 차트 작성의 기능은 엑셀의 고유 기능입니다. 그래서 엑셀에 데이터 시트 창이 뜨는데, 문제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데이터 테이블을 참조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에 맞게 입력할게요. 2017부터 2021은 이게 가로 항목이에요. 가로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하고 영어 외가 이게 범내인 계열들입니다. 그래서 계열 1 클릭한 다음에 영어라고 입력하고요. 좀 확대할까요? 네. 그 다음에 계열 2 클릭한 다음에 이름을 영어 한 칸 띄고 외라고 입력하고, 계열 3은 불필요하니까 삭제합니다. 열 단위 삭제합니다. D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항목 1은요 2017년 입력하고요. 엔터. 항목 2는 2018년, 항목 3은 2019년, 항목 4는 2020년. 엔터키. 항목 5 네, 추가시킵니다. 2021년 이렇게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내용은 2017년의 영어는 468689예요. 그냥 숫자값만 4689 입력하고 엔터. 2018년의 영어가 6890 엔터. 7684 순차적으로 입력해 줍니다. 9075 엔터. 12468 심표 입력 안 하고 입력하시는 게 더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해 주면 되니까 효율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53 엔터. 2457 엔터. 3579 엔터. 5965 엔터. 9467 엔터. 이렇게 입력했고요. 네. 자, 첨단위 구분기호 적용을 해 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되니까 여기 엑셀에서 편집이라고 하는 명령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엑셀 창이 뚝딱 실행이 되어질 거고, 해당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첨단위 구분기호는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서 여기 심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첨단위가 심표가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X 눌러서 엑셀 창은 닫아요. 자, 기본 차트 작성이 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사항은 위에서부터 위에 그 차트 영역에 대한 조건부터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야 돼요. 차트 영역에 대한 조건으로서 글꼴은 차트가 삽입되어졌는데 글꼴 도듬 16포인트 요구하니까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닷음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16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고요. 외곽선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마우스 포인트를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위치에 차트 제목 옆에 차트 영역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이 실행되어지면 외곽선은 테두리, 실선, 색깔 검정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테마색 두 번째 거.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 차트 제목 네, 요구 조건이 있는데, 지금 그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아랫단에 데이터표가 차트에는 꼭 요구를 해요. 네, 출력 형태가.
레이아웃 조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선택하고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이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여기 빠른 레이아웃의 종류를 다섯 번째 거 적용시키세요. 다섯 번째 것만 데이터 표 아래쪽에 데이터표가 삽입되어 있거든요. 축 제목을 선택해서 딜리트키 눌러서 삭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대한 편집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제목은 출력 형태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면 출력 형태에서는 차트의 크기가 조금 커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현재보다 비교했을 때 요 크기를 약간 조정할까요? 네, 출력 형태하고 맞게끔만 약간 크기를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조금만 높이 됐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제목에 대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내용부터 먼저 수정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의 내용은 이중 언어 교육, 선택, 언어, 현황, 갈로 열고,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꼴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목 내용 입력하고 차트 제목 상자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 글꼴 서체를 궁서로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크기는 24포인트 요구하니까 수정하고 엔터키 굵게 적용했어요. 요 무조건 맞게. 채우기는 여기 차트 제목 서식 작업창에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흰 색깔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테두리 설정은 채우기 적고 테두리의 실선. 색깔 검정으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림자 옵셋 오른쪽 되어 있는 부분은 해당 이 차트 제목 서식 작업창에 요 오각형 되어져 있는 요 효과라고 있어요. 네, 요거 눌러가지고 그림자 누른 다음에 펼치 버튼에 미리 설정의 요 그림자 종류 중에서 옵셋 오른쪽은 바깥쪽에서 네 번째 거. 네, 옵셋 오른쪽입니다. 클릭하면 되겠고요. 다음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입니다. 네, 차트 영역을 선택하라고요. 해당 깡통 채우기 선에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는 노랑 표준색의 네 번째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림자 그림 영역 채우기 흰 색깔 이 그림 영역 클릭하셔야 돼요. 여기 그림 영역 그 다음에 마찬가지 단색 채우기 색 종류 첫 번째 거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이니까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쉼표 배경일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에 대해서는 영어 외 계열의 표시 기능 꺾어 전형을 변경하고 보조 지정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 외 계열은 주황색 계열인데 주황색 꼭 선택 안 해도 상관없는데 자, 주황색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을 합니다. 혼합 또는 콤보에서요. 영어 외 거 목건 세로 막대형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꺾어 전형 네 번째 거 표시 기능 꺾어 전형 그리고 보조 체크박스 체크 꼭 하세요. 네. 꼭 이렇게 요구합니다. 표시 기능 꺾어 전형 보조축 확인. 다음 값표시는 2017년 계열만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요. 네. 2017년에 요 막대요. 영어에 대한 4689 요것만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2017년에 막대를 선택하세요. 다른 막대로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하세요. 요것만 선택한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4689 됐죠? 네. 자, 나머지는 도형사임에 대한 조건만 있지만 조건에 없는 편집으로서 세로 단으로 제가 비교해가지고 네, 수정사항이 있는 세로값 축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값 축을 살펴보게 되면 0, 2000, 14000, 0, 2000, 14000, 0이 아니고 하이펀이다. 그죠? 수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 선도 지금 현재 요 선도 안 보이는데 여기는 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세로값 축에 값을 하나 꼭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꼭 눌러가지고 채우기에 말고요. 네, 선에서요. 이 선에서 실선을 선택하세요. 실선 선택하 요 선이 네, 검은 선으로 보이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 하이펀을 0으로 표시하는 거는 요 막대기 그래프 선택한 다음에 막대기 그래프 아이콘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시 형식 펼치고요. 표시 형식에서 범주를 숫자로 하시면 돼요. 회계되어 있는데 얘를 숫자로 하시게 되면 하이펀이 0으로 바뀌었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2019년 데이터표도 선이 실선 검은색이니까 2017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깡통에서요. 네. 선을 실선으로 해주면 되겠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조자료값축도 마찬가지 보조자료값축 해당 값을 선택한 다음에 선 종류를 실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최소값이 0으로 돼 있고 최대값 1000이고 간격이 2000 단위로 돼 있어요. 수정사항 두 가지 있다 그죠? 표시 형식 요 막대 그래프 선택한 다음에 표시 형식을 회계가 아닌 숫자로 바꾸고 그래야지만 0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축 옵션에서요. 축 옵션에서 주 단위 자체를 2000으로 수정합니다. 이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수정해 주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세로값측 주눈검선 수평선이 안 보여요. 네, 지우는 걸 꼭 요구하니까 이거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싹 지워서 깨끗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뭐 해당 이제 그 문제에서 보게 되면 그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은 구분이 안 되는데 어둡다 밝다밖에 구분이 안 돼요. 약간 이거는 약간 밝으니까 좀 어둡고 하니까 채우기 색깔만 네, 문제지 출력형태 참조해가지고 단색 채우기에서 약간 밝은 걸로 네, 조정을 해줄까요? 네, 좀 너무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이 꺾은 전형의 표서식의 모양이 틀려요. 꺾은 전형을 선택을 하고요. 깡통 선택한 다음에 여기 표서식을 누른 다음에 표식 옵션 펼치고 기본 제공 선택한 다음에 문제지를 살펴보게 되면 마름모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마름모. 그 다음에 크기는 12 추천드립니다. 12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문제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수정이 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으로서 도형사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도형에 대한 부분은 육각형 삽입되어 있습니다. 삽입 탭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기본 도형의 육각형 선택하고 제목 기준으로 해서 교 6 이 정도 넓혀서 현 높이값 적당하게 눈대중으로 내용 입력할게요. 영어 외 엔터키 증가 추세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스타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위쪽 단에 그리도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 있는 펼치 버튼 눌러요. 도형 스타일에 있는 펼치 버튼 누르고 요거 조건이 거의 고정이에요. 네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미세효가 파란 강조를 찾아져요. 클릭.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해서는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을 하라. 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18포인트 되어 있으니까 수정 완료되어졌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다섯 번째 차트 배점이 100점입니다. 완성이 됐고요. 네,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표 스타일이 되겠는데요. 표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표 슬라이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슬라이드는 문제 출력 형태가 꼭 이렇게 나와요. 네. 표가 어디 영역이냐면은 여기 영역이 표입니다. 표가 여기 영역이고 표 위에 상단 도형 두 개 도형 포개진 조합 그리고 왼쪽 좌측 도형 모양 똑같아요. 이 모양 똑같고 요거도 한 세트 완성한 다음에 그냥 복사 붙여 넣기 하면 돼요. 모양 똑같기 때문에. 자, 제목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2점 이중 언어 교육의 목표와 장단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입력 상자에 있는 첫 번째 거 개체 삽입 아이콘 표 클릭한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서 표 줄수와 칸수 하나 둘 셋 33이네요. 네, 33이니까 열개수 3 행개수 3 열이 칸이고요. 행이 줄이에요. 33 삽입한 표에 대해서 세부 조건에 보면은 그 스타일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테마 스타일 강조 5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표 스타일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이게 테마 스타일 1이에요. 그래서 강조색 1, 2, 3, 4, 5 문제에서 테마 스타일 1 강조색 5 클릭. 그 다음 알록달록인데 색깔이 단색이니까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머릿결과 줄무늬행 체크를 해제합니다. 이렇게 해제해서 단색이 되게끔 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요. 해당 이 표의 크기 및 위치 네, 조정해 주도록 하겠는데 제목 기준으로 해서 점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끝에는 여기 네, 해당 슬라이드 번호 위치 가늠해 가지고 적당한 크기 네, 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점 정도 위치 그 다음에 위에 이격 간격을 상단 도형 들어갈 정도로 네, 띄워주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모서리단 네, 슬라이드 번호 정도 가늠해 가지고 이렇게 삽입을 해줬어요. 자 됐고요. 네 왼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이중 언어를 통한 이렇게 이중 언어를 통한 엔터키 학업 성취 향상 학업 성취 이게 잘 입력이 그 했을 때 오타 인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줄박 이렇게 그 영어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이렇게 한 칸 네 오른쪽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 그 네 이런 식으로 영어로 제가 지금 현재 언어적인 측면에서 얘가 입력 언어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한글 입력했는데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영어로 바뀌어 버린다. 이런 질문들이 좀 있어요. 네. 확립 됐고 열 단위든 행 단위든 상관없습니다. 네. 먼저 내용만 입력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언어로 엔터키 육아하는 것이 중요 모으는 자녀와 엔터 문화적 공감대 엔터 형성에 도움 자녀의 지능 발달 심표 학습 능력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바뀌면 스페이스 키를 한번 딱 눌러버려요. 네 학습 능력 발달의 엔터키 영향 이렇게 되고요. 다음 세 번째 만족스러운 수준의 엔터키 도달하기 어려움 사회적 관계를 엔터키 손상시킬 가능성 두 가지 언어 모두 엔터키 발달 지원 이렇게 됩니다. 네. 자, 표 안에 내용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편집상 두 가지. 표 테두리를 꼭 선택하세요. 표 테두리를 꼭 선택한 다음에 글꼴에 대한 부분이 제목 위에 글꼴은 문제 조건에서 도둠의 1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맞춰가지고 편집해 주세요. 도움 18 됐고요. 그 다음에 정렬은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되어 있어요. 셀 내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단락 그룹에서 가로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텍스트 맞춰서 중간 그 다음에 줄간이 좀 벌어져 있어요. 줄간격 네 줄간격 명령 아이콘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1.5 이렇게 하시면 무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도형 2개 포개지는 거 처리해 주도록 하겠는데 밑에 깔려 있는 게 먼저 삽입돼야 돼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밑에 깔려 있는 걸로 파악되어집니다.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사각형의 한쪽 모서리 잘린 건 세 번째 거. 출력 형태 참조해 가지고요. 네. 이렇게 삽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깔린 도형을 살펴보게 되면 테두리가 네, 이렇게 테두리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도형 선택한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스타일의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다시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리세요. 위에 그 포개지는 것도 테두리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체육의 색깔 자체가 얘는 좀 어두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두운 걸로 하고 그 다음 위에 포개지는 전환성 교육 도형은 삽입의 도형에 저기 순서도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형으로 파악되어져요. 순서도의 제일 마지막 도형 네,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내용 입력할게요. 전환성 교육 이렇게 됐고 자 글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니까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아까 도둠의 18포인트였어요. 네, 도둠의 18포인트 검정 색깔. 됐죠? 요 한 세트 완성한 다음에 포괄적으로 블록 정한 다음에 두 개 같이 선택하고 네 번째 슬라이드부터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왼손이 도와줘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누르는 부분이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슬라이드에 계속 사용되어집니다.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를 끌면 복사 붙여넣기인데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를 끌면 수직 또는 수평 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수평으로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놓고 끌어서 놓고 크기가 약간 줄여야지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미리 약간만 줄이고 네, 됐습니다. 다시 포괄적 블록 지정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로 드래그 붙여넣기 드래그 붙여넣기 내용만 수정 유지성 교육 그 다음 병행성 교육 됐고요. 네. 자, 좌측 도형은 지금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좌측 도형은 한쪽 모서리가 둥근? 자, 사각형 종류 중에 요 모양 있는 거는 찾아보면은 한쪽만 둥근 거는 없고 양쪽이 둥근 거인데 안쪽으로 좀 들어가져 있어요. 그 양쪽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 위쪽 둥근 위쪽 모서리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으로 넣어버리면 돼요. 네, 이렇게 되어진 것 같고 미세하게 크기 조절할 때는 Alt 키 눌러요. Alt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네 밑으로 넣을 거거든요. 여기다가 목표.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그 좌측 도형에 대한 요구 조건은 그라데이션 처리하라 라고 좌측 도형은 그라데이션 처리하라 라고 고정적으로 이렇게 요구되어져 지거든요. 선형 아래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충족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도형 선택하고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검정 색깔로 수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을 거리도 서식에 도형 채우기 색깔을 좀 어두운 걸로 할까요? 이렇게 어두운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도형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이걸로 해야 되고 이걸로 해야 되고 어두운 좀 밝은 걸로 할까요? 밝은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내리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높이값이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수정상을 최소화해서요 딱 맞게끔 이렇게 끌어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하게 되면 수직으로 복사 네 붙여넣기 됩니다. 장점 그 다음에 단점 됐고요. 마지막으로 표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포개지면서 해당 라운드적인 부분 자체가 네 도형 중에 한쪽 모서리만 사각형 도형 중에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는 없단 말이에요. 네, 요건데 둥근 한쪽 모서리 있네요. 그러면은 요 도형을 제가 바꿔줄게요. 네, 요 도형을 거리기 서식에 여기 보면 도형 편집이라고 있어요. 도형 모양을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 있네요. 네, 얘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좌우 대칭 해놓을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양 같게만 하면 되거든요. 네, 우선은 이렇게 한쪽 모서리가 둥근 네 사각형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선택 됐습니다. 됐고요. 네, 다음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레이아웃, 동영상 슬라이드는 우선은 제목을 클릭한 다음에 1.2중 언어 교육의 개념과 필요성이라고 내용 수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 클릭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영타하고 한타가 있어요. 한타가 영타보다 빠르죠. 입력 속도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타 내용으로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이중 언어 교육의 개념 엔터키. 이중 언어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자로 하여금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다문화 사회를 일찍이 경험한 미국에서 연유함? 네, 연유라는 뜻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그 글머리 기호에 대한 편집. 해당 이중 언어의 개념. 글머리 기호, 홈탭에 단락의 글머리 기호 종류, 마름모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크기는 24. 굵게 줄간격 1.5. 단락에서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줄간격 1.5.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은 블록 정한 다음에 꼭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꼭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탭키 한 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탭키를 눌러주게 되면 안쪽으로 들여쓰기 됐죠. 그 다음에 이 글머리 기호 체크인데, 글머리 기호 펼치 버튼 눌러가 2016 버전은 체크가 바로 있어요. 바로 선택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은 3가지인데, 굴림에 20포인트, 굴림 20포인트, 줄간격 1.5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아래쪽을 먼저 완성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요 영타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글상자를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네, 위에 그 한글의 영타를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있죠, 요거. 해당 마름모의 위치가 현재 수용사항이 필요한지라는 부분을 한번 체킹을 한번, 네, 해서 수용사항이 필요하면 위치 이동이 필요하면 위치 이동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타 기준으로 해서 약간 위치 이동이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 정도 됐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이 글상자의 높이를 아래쪽 조절점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줄이는데, 한 줄 정도 열 공간 두고 줄이세요. 한 줄 정도 열 공간 두고 요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슬라이드부터 반복해서 쓸 거예요. 컨트롤하고 시프트 눌러요. 컨트롤하고 시프트 눌러가지고 테두리를 끌어가지고 놓으면 이거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용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밑에 있는 부분부터 그냥 끝내버릴까요? 네. 한타 부분에서는 수정사항은 구사할 수 이렇게 돼 있어요. 구사할 수, 네, 구사할 수. 그 다음에 있는 요 줄바꿈만 요 너비를 약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자, 요건 강제적으로, 네, 줄바꿈을 해야 된다, 그죠? 구사할 수까지 요렇게 되는데, 밑에 경험, 네, 수 이렇게 하면 밑자가 자동 안 내려갔죠. 그러면 밑자 앞에 클릭한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눌러요. Shift 키를 누른 채 엔터 키를 눌러요. 그러면은 그냥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앞에 글머리 기호가 추가돼요.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추가되는데,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누르면 글머리 기호 추가되지 않고 줄바꿈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한타 부분은 이렇게, 네, 됐고요. 여기 보면은 이 글머리 기호하고 이격 간격 있죠. 이 이격 간격적인 부분은 조정 안 해도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한타를 영타로 수정하세요. 한타를 영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 THE need for filling your education. 됐고, 내용 지우고, 그 다음 밑에 filling your education not only, 뒤에 거 번거로우면 지워버리고 입력하셔도 돼요. respects the rights of,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자동 줄바꿈 되니까 말입니다. 네, individual 쉼표 individuals
simple but also promotes communication.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하고 엔터키. 앞에 체크가 있으면 엔터키 눌러가지고 네, 줄 바꿈 하셔야 돼요. It will contribute to a society where diverse culture. 강제로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자동 줄바꿈 이렇게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너비 조절, 요 조절점 가지고 얘를 줄여요. 그래서 됐죠? 자동 줄바꿈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삽입은 삽입 탭에 미디어에 비디오에 이 장치. 저희가 지금 이제 프로그램에 이게 업데이트가 좀 됐나봐요. 네, 2016에서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동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해당 요 메뉴 목록이 약간 좀 달라지고 있어요. 자, 됐고 세부 조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재생 탭에서 비디오 도구 재생 탭에서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체크하면 돼요. 요렇게. 고정 요구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슬라이드도 끝났고 60점 배점입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가 100점 배점이고요. 여섯 번째 슬라이드가 80점 배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가 60점 배점이에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인데 제목을 그냥 목차라고 바로 입력해버리세요. 반드시 목차. 텍스트 입력 상자 필요 없어요. 텍스트 입력 상자는 지우세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고요. 네, 목차 슬라이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 목차 슬라이드는 도형 목차, 동일한 목차로 복사 붙여 넣기 하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슬라이드, 첫 번째 목차 완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복사 붙여 넣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출력 형태 파악이 됐으면 요대로 요 모양으로 저희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한 세트만 참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깔린 것부터 먼저 화살표가 삽입되어 있으니까 삽입의 도형에 오른쪽 방향 화살표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 이렇게 이 정도? 네. 놓아요. 테두리 없어요. 윤곽선 없음. 그 다음 위에 팔각형 삽입되어 있습니다. 도형에 기본 도형에 8 기본 도형 끝에 첫 번째 줄 끝에 이렇게 놓아요. 됐고요. 요거도 윤곽선 없음. 1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우기 색깔이 좀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글상자, 네, 글상자 하나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텍스트 상자,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 너비를 이만큼 넓혀요. 이중 언어 교육의 개념과 필요성이라고. 자, 그 다음에 해당 포괄적으로 블록 정한 다음에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어요. 제목 위에 글꼴은 굴림의 24포인트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24 입력하고 엔터키 됐습니다. 자, 글꼴 조정하면서 이 위치가 조금 달라졌으니까 네, 문제 출력 형태처럼 네, 맞게끔 위치 조정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포괄적으로 블록 정한 다음에 요거를 4개를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나요? 2, 3, 4. 네,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자, 이때도 컨트롤 시프트 이용합니다. 네,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왼손으로 엄지검지 가지고 눌러줘요. 컨트롤 시프트. 네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두 번째까지 자주 쓰는 키라 말씀드렸죠.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다시요. 네.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밑으로 끌어요. 이렇게 해야지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여요. 위에 게 뭔가 선택된 것 같은데요. 네. 위에 게 그렇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밑으로 끌어가지고 이격 간격 적당하게 눈대중으로 가늠하시고 네, 놓아요. 또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보이니까 가이드라인을 맞춰가지고 네,
해당 간격 됐고요. 밑으로 1, 2, 3 하나만 더 됐습니다.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그 다음 내용 수정. 두 번째, 이중 언어 교육을 목표와 장단점. 세 번째, 이중 언어 교육의 선택 언어 현황. 마지막 네 번째, 환경 조성 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세부 조건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네, 하이퍼링크 설정하라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은 두 번째네요. 슬라이드 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목차에 글자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단부에 네, 하이퍼링크 선택.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 상자 실행되면 반드시 연결 대상은 현재 문서. 현재 문서의 슬라이드 목차 중에 네 번째 거 확인. 됐고요. 그림 삽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삽입의 이미지 그룹의 그림. 이 디바이스에서 내 PC 문서에 좀 전에 내 PC 문서에 ITQ의 픽처에 있는 그림사 삽입. 꼭 자르기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에서는 두 번째 그림만 남겼다, 그죠? 네, 자르기 누른 다음에 요 왼쪽 상단 꼭지점 조절점과 오른쪽 하단에 있는 모서리 단, 네, 요 조절점 걸어가지고 요 두 번째 그림만 남기고 아무데나 클릭. 그 다음에 네, 위치 적당하게 걸어가지고 배치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인가요? 네, 됐네요. 요렇게 네. 출력형태와 비교 같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는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배점 40점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60점 배점이고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및 이 부제목 상자 필요 없어요.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요. 네, 좀 줄일까요? 자, 요 작업은 제가 좌우 배치로 해서 문제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좌우 배치로 해서 보면서 할게요. 도형 편집, 워드아트 삽입, 그림 삽입인데 도형 편집에서 도형이 한쪽 모자를 잘린 사각형 삽입 되어 있네요. 네.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사각형에서 한쪽 모자 잘린 거, 세 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대략적으로 네,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삽입하세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서 보게 되면 이 도형 안에 그림을 채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식 도형 안에 그림을 채워라. 도형 안에 그림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식이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채우기에 대상을 그림으로. 대상 그림은 뭐냐면은 그림 1.jpg입니다. 네, 파일에서 그림 1.jpg 이렇게 삽입했어요. 꼭 요구 조건에 보면은 투명도 50%를 요구를 해요. 네, 요거는 요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 그러면 그림 서식 작업창이 떠요. 여기에 채우기 깡통으로 가서요. 채우기에 보면 여기 투명도라고 있어요. 여기서 50이라고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당 그 요구 조건 중에 보면 고정적으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해당 요 도형 선택하고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그림이 아니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세 번째 거 5포인트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워드아트 삽입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요. 네, 워드아트 삽입에 대한 요구 조건은 글자 상자를 먼저 삽입해가지고 글자 네, 빌링규얼 에듀케이션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네, 영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첫 글자 꼭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빌링규얼 에듀케이션. 네, 단어가 빌링 N자가 하나 빠졌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요 단어 글자에 대해서 문제 조건에 보면은 궁서의 굵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 탭에 글꼴 서체는 굴림. 굵게 됐고요.
변환 수축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위에 그리고 요거 서식에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에서요. 변환해서요. 수축은 목록에서 쭉 찾아보면 저기 아랫단 부분에서 요게 수축이죠. 수축 위쪽 수축하고 수축 위쪽은 틀리다 그죠? 요게 수축이에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행의 두 번째예요. 수축 클릭합니다. 이름값 수축. 그 다음에 크기를 문제 출력형태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넓히면 해당 이 글자도 같이 네, 되는데 글꼴이 궁서가 안 됐네요. 네, 궁서인데 네, 궁서에 굵게 네, 잘못 봤네요 제가. 이렇게 했고요. 네, 출력형태 참조해서 맞게끔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반사에 대한 요구 조건. 텍스트 반사는 근접 반사 터치로 하라. 네. 그리고 서식에 워드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에 반사에 근접 반사는 두 번째 열의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거. 이게 근접 반사. 2분의 1 전체 반사. 첫 번째 거 근접 반사 터치 적용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그림 삽입에 대한 조건은 요거는 팁으로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업했던 레이아웃에서 그림을 복사해서 오세요. 일단 이 그림을 복사해서 와서 붙여넣기로 합니다. 그림 붙여넣기로 하고 출력 형태의 위치와 크기만 오른쪽 상단으로 되어 있다. 그죠? 네,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배치하고 크기만 이렇게 살짝 조절해주면 풀이 완료되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인데요. 네, 문제지를 살펴보게 되면 도형 슬라이드는 배점이 100점인데 이 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문제에 보면은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고요. 애니메이션은 반드시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순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세부 조건과 출력 형태 있는데 네,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제목부터 먼저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제목 상자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 눌러가지고 이중 언어 교육 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내용 입력해 주면 되겠고 출력 형태를 좌우로 해서 제가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네. 자, 일반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밑에 깔려있는 도형하고 왼쪽, 오른쪽 네, 같은 도형이네요. 네, 밑에 깔리는 게 먼저 삽입되니까 네,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삽입된 걸로 확인되어지고요. 네, 왼쪽부터 먼저 네,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가 필요가 없어요. 지웁니다. 자, 삽입 탭에 도형의 양쪽 대각선 방향 모서리가 달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저 제일 끝에 있는 네, 제일 끝에 있는 도형인데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교 6이니까 6 정도 이렇게 너비로 네, 밑에 이격 간격 그 다음에 좌우 대칭 돼 있어요. 요거는 네, 회전해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하기 전에 오른쪽은 요 모양 이대로예요. 요 모양 이대로니까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그냥 복사를 해버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이렇게 복사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도형은 다시 좌우 대칭 바꿔주고요. 네,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두루마리는 삽입에 저기 별미 현수막 끝에 세 번째 두루마리 있어요. 교육지원센터 on까지 내용 입력할게요. 교육지원센터 최초로 그 글자가 삽입된 도형 삽입하게 되면 편집해 줍니다. 홈 탭에 글꼴 위에서 굴림에 18포인트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굴림에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색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 도형을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리세요.
기본 도형 설정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만나게 되는데 스마트 아트 만나게 되니까 삽입에 스마트 아트는 일러스트레이션에 스마트 아트 클릭하고 언어 코칭 부모 사이트 운영은 화살표 밑에 깔려 있으니까 프로세스ing 찾아보면 바로 찾아져요. 연속 블락 프로세스형 확인. 그 글자 입력하는 도형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변동사항 없으니까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언어 코칭 부모 교육 사이트 운영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냥 입력하세요. 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글꼴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게 요 굴림에 18포인트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굴림 네. 계속 오타가 나네요. 네, 굴림 그 다음에 18 플러스하고 18하고는 틀려요. 자, 검은 색깔 네.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보면은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대한 스타일 네. 요 스마트 아트 개체 테두리 더블 클릭해가지고 위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종류가 3차원 만화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차원의 만화 세 번째 거 클릭 하고요. 색깔이 알록달록이다. 그죠? 색깔이 알록달록이면 색 변경의 첫 번째 거 못하네요. 네, 색상의 첫 번째 거. 요 스마트 아트 적용을 하게 되면 글자 색깔이 다시 달라지니까 홈 탭에 글자 색깔 검정으로 해주고 요 오른쪽 하단 모서리 단 조절점을 많이 줄여요. 많이 줄여요. 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간들간들하면서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안 맞을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 Shift 키 누르고 Enter 키 눌러버리세요. Shift 키 누르고 Enter 키 여기서 Shift 키 누르고 Enter 키 눌러가지고 줄바꿈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됐죠? 자, 출력 형태 다시 보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네, 너비를 조금 더 넓혀줘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유아 놀이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스마트 아트입니다. 스마트 아트인데 요거는 개천 구조형에서 찾아보면 하나는 꼭 수정하는 걸 요구하거든요. 글자 입력하는 도형의 개수를 두 번째 끝에 두 번째 겁니다. 개천 구조 목록형으로 확인되고요. 입력 글자 상자 개수 조정이 필요하면 이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텍스트 입력 상자에서 입력하세요. 유아 놀이 활동 동료 코칭 그 다음 밑에 건 지워요.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지워버립니다. 됐고요. 네, 글꼴 홈 탭에 굴림에 18포인트 굴림 18포인트 됐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의 종류는 3차원 경사로 되어 있어요. 요거 더블 클릭 자, 좁아서 3차원의 두 번째 거 경사 됐고요. 그 다음에 모양적인 부분 자체는 색깔적인 부분 자체는 크게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둬도 될 것 같아요. 네,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만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크게 줄여가지고요. 네,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높이가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밑에 깔려있는 도형이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삽입에 도형의 두 번째 도형 사각형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렇게 밑에 깔고요. 네,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려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가 파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조정을 해줄까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에서 선에 실선에 대시 종류 파선으로 해주고 굵기는 약간만 네, 이 정도로만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원은 삽입의 도형에 순서도의 끝에 거 마지막 거 좌우 대칭되어 있습니다. 이 도형들이 보면 이렇게 네, 기본 도형 모양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좌우 대칭이나 그렇게 이제 변형된 것들이 좀 있어요. 또는 조절점으로 조정이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이를 파악하는데 한쪽 모서리가 둥근 도형, 네, 아까 삼각형 끝에서 세 번째 거, 네,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 좌우 대칭돼 있다, 그죠? 교구, 교재, 요거 좌우 대칭하고 난 다음 내용을 알겠습니다. 교구, 구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삽입의 사각형에 사각형 섹션에서 한쪽 모서리 잘린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됐습니다. 웹페이지 운영 이렇게 됐습니다. 자, 좌측 도형 끝났고요. 다음 우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과정의 얘는 저기 순서도에 찾아보면은 출력이라고 여기 문서 중간에 첫 번째 줄에 있어요. 다문화 가족 예. 자, 모국어 사용 금지 그 위에 한국어 부모, 이주 부모 삽입되어 있으니까 모국어 삽입 사용 금지는 육각형. 기본 도형의 끝에 세 번째. 글자를 입력하시면 크기가 가늠되기 때문에 글자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네, 이 크기 조절을 해주는 게 수월해요. 한국어 삽입은 이주 부모가 이게 평행사변형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주 부모부터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중간단 이렇게 됐죠. 이주 부모 요거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끌어가지고 복사 버튼 이렇게 하고 좌우 대칭 한 다음에 내용만 한국인 부모 그 다음에 한국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도형은 화살표 블록 화살표 도형에서 끝에가 뾰족한 부분 요거예요. 네, 톱니 모양의 오른쪽 화살표 글자를 입력해 보는 게 크게 가늠하기 쉬워요. 네, 그래서 직접 글자 입력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해당 배치가 왼쪽으로 조금 더 이동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너비도 약간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 네, 됐죠? 그 다음 모국어는 오각형 삽입의 도형의 블록 화살표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네, 모국어 자녀가 이게 지금 현재 변형이 돼 있어요. 자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 블록 화살표에서 상하 좌우 화살표 있는 거 요걸 해볼까요? 왼쪽 오른쪽 네 화살표 자녀라고 입력해 볼까요? 자녀 그 다음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조절점이 이렇게 있죠. 네, 여기 저항식 조절점 요거 가지고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모양 만드시면 돼요. 자, 너비를 좀 넓혀주고 그 다음에 요 조절점 경사도 이렇게 해주고 됐네요. 이 정도면 비슷하게 됐으면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중국부터 넣을까요?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삽입의 별에서 보면 포인트가 요거 6개짜리 별, 네, 꼭지점 6개짜리 삽입 이렇게 했고 중국이라고 입력해줬고 회전해 있습니다. 회전점 가지고 이렇게 회전돼 있고 크게 약간 줄이면 될 것 같고 네.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돼 있네요. 나중에 해도 되는데 글자 색깔 흰 색깔. 자, 그 다음에 필리핀, 베트남. 네. 필리핀이 이게 지금 현재 오각형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오각형이 뒤집어져 있어요. 얘가 네 상하 대칭돼 있어요. 상하 대칭. 그러면 글 상자를 별도로 삽입을 하셔야 돼요.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삽입해가지고 글 상자를 회전을 하게 되면 글자 직접 입력하게 되면 글자도 회전돼요. 아까 도둠의 18포인트, 굴림의 18포인트였죠? 네. 굴림의 18포인트, 그 다음에 얘를 위로 포개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고,
그 다음 베트남은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에서요, 대각선 방향 모서리 잘린 사각형, 네, 중간 단에 있어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베트남 조금 네 됐죠? 그 다음 선연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연결은 도형입니다. 사유의 도형인데 곡률이네요. 곡률이면 요거 할까요? 네, 연결선 구부러짐 선택하고 필리핀 입력된 도형에다가 마우스를 딱 올린 다음에 요 연결점에 십자형 우체시키고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끝점을 베트남 삽입된 도형에다가 올리고 요 연결점 동그라미에다가 놓으면 연결됐고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 색깔이 검정입니다. 굵기가 좀 굵어요. 한 2.25 정도? 2.25 정도? 그 다음에 화살표 머리 유형이 동그라미고요. 화살표 꼬리 유형이 동그라미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우기 색깔은 문제지가 흑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둡다 맑다 정도로만 맞춰가지고 대충만 네, 대충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 색깔만 달리 좀 해줄까요? 네, 채우기 색깔 네 됐습니다. 이 정도.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요. 오른쪽 그룹에도 채우기 색깔 동일한 색깔 넣을 경우에는 Shift 키 눌러가지고 같이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 선택 이렇게 했죠. Shift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같이 선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채우기 색깔 그 다음에 조금 어둡다 밝다 정도만 구분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높이가 조금 더 높아져도 될 것 같은데, 네, 좀 굵어져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네, 조정하면서 맞추시면 돼요. 한 이 정도? 자, 모국어는 조금 진한 색깔로 해주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됐습니다. 이 정도에서 충분하게 만족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붙들고 있으면 시간만 많이 잡아먹거든요. 자, 마지막으로요. 네, 중요한 거 남았어요.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남았어요. 이게 배점이 커요. 네, 쉬운데 시간 얼마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여기서 마우스 오렌지부터 그룹화, 그룹.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한 반틈 정도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추시고 그룹화 하시고 애니메이션 설정은 반드시 하세요. 애니메이션에 대한 종류는요. 첫 번째 반드시 애니메이션은 첫 번째 그룹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에요. 그룹화 했고요. 첫 번째 그룹은 나타내기네요. 해당 그룹화한 도형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에 나타내기 끝. 다음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닦아내기 오른쪽 하나를 꼭 변형 요구합니다. 수정. 해당 셀 선택하고 닦아내기 선택. 아래쪽에서 위쪽이잖아요. 근데 문제 조건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옵션에서 오른쪽에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2021년 10월달에 진행되어졌던 A형 파워포인트 문제풀이 마쳤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도움되니까 여러분들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세요.